선생님께서는 이제 화가로 작업을 하고 계시고 전문 작가로 하고 계시니까 그림을 그리는 것이 내 삶에 있는 울분과 분노, 화를 좀 이 화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속에 화가 있다고 하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저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걸 만나서 많은 정화를 했고 12살 때부터 혼자 살면서 왜 부모님은 나를 혼자 놔뒀을까 그런 분노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음악을 했어요.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풀었어요. 제 화를. 음악을 부르고 기타를 배우고 치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음악을 하다 보니까 좀 분노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런 방향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좀 마음에 있는 그런 걸 삭히면서 살아오신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분노라는 이 화라는 에너지가 되어버린 상태죠. 선생님의 어찌 보면 작품 생활에 그게 이제 자신의 에너지인데 선생님 분노와 또는 이 즐거움, 감사함은 백지장 하나 차이예요. 백지장 하나 똑같아요. 손바닥의 손바닥과 손등과의 차이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식은 있으신가요? 예, 그럼 자식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그 자식이 처음에 나에게 태어났을 때, 배에 잉태했을 때 태교하고 조심하고 정말 혹시나 장애를 입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태우고 또는 약도 안 먹으면서 조심하게 키웠잖아요. 그 마음과 애가 딱 탄생했을 때 정말 귀하고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1살, 2살 이렇게 커가면서 엄마는 자식에게 화를 내게 돼요. 그 감사함을 잊고 내 마음대로 안 커든가 내 말을 안 들을 때 또는 잠을 못 자게 할 때 갓난아기일 때 잠을 못 자게 하잖아요. 부모를 자꾸 깨우고 화를 내고 정말 죽겠어 니 때문에 엄마도 이런 얘기가 툭툭 튀어나와요. 그 애지중지하던 뱃속에 있던 아기와 태어나기만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은 사라지고 분노의 마음이 자식에게 생겨요. 배우자도 똑같아요. 태어났을 때 자식하고 똑같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다가 이 사람이 내 사람이 되면 이 사람의 단점이 보이기도 하고 그 사랑했던 사람은 어디 가고 말투가 이렇게 바뀌고 얼마 전에 여기 이혼하시고 오신 분이 한 분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채환님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요? 언제 이혼하셨어요? 신혼 갔다 오자마자 이혼을 하게 될 수밖에 돼요.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이혼을 하게 됐대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채환님 남편이 나한테 너무 잘해줬어요. 근데 내가 부모님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우는 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게 어릴 때부터 너무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연애할 때 남자가 그냥 무조건 빨리 도피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왜 이혼하셨어요? 재환님 제가 이 사람이 정말 표준말 쓰고 서울말 쓰면서 정말 상냥하게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더라고요. 너무 다정다감한 말과 행동에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저희 아버지와 전혀 상극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다 생각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채환님 이게 웬일인가요? 신혼여행을 딱 가서 신혼여행방 딱 들어가니까 남편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더워 죽겠다. 경상도 말로 갑자기 부산 남자로 바뀌었어요.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사투리를 쓰면서 저에게 대화를 하는데 저도 경상도지만 그 말하는 게 굉장히 경상도 말이 짧고 좀 거칠거든요. 남들에게는. 그걸 딱 듣는 순간 이 사람이 변했구나. 나에게 그냥 나를 결혼하기 위해서 탈을 썼구나. 상냥한 탈을 썼구나. 그 이후로 그걸부터 실망하고부터는 모든 게 다 절망스러웠어요. 하는 행동 다 강하고 거칠고 말투고 욕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이혼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의 문제죠. 그 남자도 문제가 있지만 나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상냥한 남자를 계속 구했기 때문에 그런 타켓만 보면은 내 마음이 움직이고 빨리 도피성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이 좋게 보이다가도 한순간에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바뀌고
내 마음도 아무리 소중한 자식이라도 울고 잠 못 재우고 내 목 배고플 때 자꾸 울고 내가 짜증날 때 잠 못 잘 때 자꾸 울면 나도 스트레스 받으면 미운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께서 일어나는 근본적인 화와 이 분노는 사실은 내가 정말 잘 살아가고 싶었고 그리고 내 삶에 대한 만족을 느끼고 싶었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족의 상황이 반복되면서 생긴 거지 이 평생 가져가야 할 병은 아니다고 봐요. 그 분노가. 요게 한 장 바뀌면 백지장 바뀌듯이 딱 바뀌면 손바닥 바뀌듯이 딱 바뀌면은 변화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화와 분노가 곧 나의 에너지구나. 근데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뀌었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또 그건 또 분노의 에너지로 가요. 사계절이 있잖아요. 오늘 덥잖아요. 지나면 봄이 되면 또 아무것도 없다가 싹이 피어나요. 이게 자연의 원리예요, 선생님. 선생님도 똑같아요. 분노의 계절이 많다 뿐이지 여러 선생님에게도 봄이 있었고 반드시 가을도 있었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선생님. 근데 선생님은 전체를 지금 겨울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 자체는 분노 속에 살았다. 근데 그것을 발견하는 게 지혜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갔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저는 이 기점 영상을 만들고 공익법인 NGO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이 자살 예방 프로젝트, 대한민국이 자살을 많이 하니까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누구나 희망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한 15년 전에는 선생님처럼 모든 사람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이 존재하는 그 자체가 희망으로 봤어요. 당신이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반드시 신과 하늘과 부처님과 예수님이 당신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제 감정으로, 제 느낌으로 본 거예요, 그냥. 보니까 이 사람은 고통 속에서도 반드시 희망이 있다는 걸 보고 제가 그렇게 보니까 이 사람도 희망을 찾게 되는 방법을 제가 알려주게 되고 이게 반복됐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 하면은 내 가족이 지옥에 살고 있고 고통 속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저 가족은 살아있는 이 자체가 희망의 존재구나. 종교가 뭐 믿으세요? 천주교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 또는 신이시여 저 존재는 지옥 속에 살고 있는 것처럼 힘들게 보이지만 지금 존재하는 그 자체가 이 사람은 희망의 존재 그 자체구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존재네요. 이 또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의 고통과 지옥 같은 마음이 이 또한 지나가기를 기도하고 발언합니다. 다만 그 기도만 하세요. 선생님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마음이 일어나면 다만 이 존재가 평안하시기를 그리고 고통 속에 있고 질병 속에 있다면 물 흐르듯이 흘러가시기를 그리고 이미 흘러갔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 존재가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저 존재가 질병에서 벗어나 건강하시기를 희망합니다. 저 존재는 신의 보호를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 보호 아래서 항상 평온하시길 기도합니다. 다만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내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자꾸 내면 선생님의 주변의 사람들이 선생님의 기도로 인해서 모두 다 그렇게 편안하게 돼요. 선생님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렇게 다 평온하게 바라보고 내 마음속이 천국 갔다가 갑자기 다 분노가 일어나고 지옥 같은 마음이 일어나고 그걸 이제 조증,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다가 갑자기 낮아졌다가. 그래서 좋은 거는 일단은 먼저 해봐야 될 거는 정신과에 가서 한번 상담을 해보는 건 좋아요. 감기니까, 그냥 마음의 감기니까. 너무나 요즘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즘 현대인들은 다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지 그걸 그냥 억누르고 살기 때문에 병원에 안 갈 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항상 검진을 받고 내가 당뇨가 많으면 항상 약을 하나 준비해 놓고 갑자기 떨어지면 사탕을 먹든가 약을 먹는 것처럼 심근경색이 있고 뭐가 묵직하면 빠르게 약을 먹고 혀 밑에 그냥 준비 단계에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좀 든든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조금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게 첫 번째 하시고, 두 번째는 이 들뜨는 마음이나 이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본래 그냥 한 마음이다라는 걸 아는 게 지혜예요. 우리는 이걸 계속 두 개를,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괴롭고 어떤 상황에는 기분 좋고, 내가 그림이 잘 그려지고 기분이 잘 팔리고 많은 분들 좋아하면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맛있는 거 먹을 때 기분이 좋아지게 하고, 여행 갈 때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다가 갑자기 집에 돌아오면 또 괴롭다. 이게 여러분은 두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다 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을 때,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말라. 너무 들뜰 때, 너무 들뜨지 말라. 너무 좋을 때, 아, 내가 좋아하고 있구나. 아, 내가 좋아하고 있구나. 다만 깨어있고, 내 감정을 지켜보고,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들뜨는 마음을 받아들이고, 깊게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내쉬면서 따라하세요. 다만 흘려보냅니다. 이게 빗점 명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많은 분들을 효과를 본 방법이에요. 이게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너무 슬플 때 따라해보세요. 아, 내가 슬퍼하고 있구나. 슬픈 감정에 깨어있고, 이 감정을 곰곰이 지켜보고, 이 슬픈 감정을 받아들이고,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내쉬며 흘려보냅니다. 이게 첫 번째가,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깨어있기. 따라해보세요. 깨어있기요. 깨자 기억하세요. 두 번째가 지켜보기. 깨지, 알겠죠? 깨지. 세 번째가 알아차리기. 깨지 알. 네 번째가 받아들이기. 깨지 알 받. 다섯 번째가 흘려보내기. 깨지 알 흘. 뭐라고요? 깨지 알 받 흘. 뭐라고요? 깨지 알 받 흘. 깨어있기. 지가 뭐예요? 지켜보기. 알이 뭐예요? 알아차리기. 받아들이기. 흘이 뭐예요? 흘려보내기. 깨지 알밭을. 이게 빗점 명상의 5단계 법이에요. 오늘 이 방법만 내 몸에 새겨가세요. 그냥 깨지 알밭을. 여기에서 흘러가지 않는 건 없어요. 근데 마지막이 중요해요. 밭흘이 중요해요. 밭흘.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는 거. 선생님은 그 화를 지금까지 깨어있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켜봤을 수도 있고 알아차릴 수도 있는데 네 번째 받아들이지는 못한 거예요. 내게 아니고 밀어내고 싶고, 이게 올라오는 감정이 내게 아니었으면 좋겠고 나는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이 받아들임이 되게 중요해요. 바다가 왜 바다예요? 모든 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바다인 거예요. 강물도 받아들이죠. 똥물도 받아들이죠. 오물도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그 큰 바다가 매일 정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파도가 있고 큰 바다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떠한 상황도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바다는. 그래서 바다는 항상 기름이 오수가 되고 퍼지고 배가 선박에 떨어져고, 뭐 아무리 그래도 바다는 정화돼요. 지구에서 이 바다는 존재한단 말이죠. 분간하지 말고 분별하지 말고 받아들이자. 따라해볼까요? 분별하지 말고 받아들인다. 분별하지 말고 받아들인다. 분별하지 말고 받아들인다. 분별하지 말고 받아들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감정이 또는 직장에서 힘들었던 마음이, 나는 이 마음이 싫었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자꾸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나면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받흐리란 말이에요. 근데 흘려보내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그 생각을. 왜냐? 마음을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하고 싫어했고 미워했기 때문에, 그 존재와 그 상황들을. 근데 바다가 구중물이 들어온다고 미워해, 밀어내! 바다가 될 수 없어요. 그래, 와, 나는 정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 이 마음을 내는 게 바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어떠한 오물이 오고 어떠한 인연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나에게 정화되는 시스템이 있다는 걸 믿는 게 좋아요. 근데 여러분 안에는 그게 다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걸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학교에서도 없었고. 그래서 어제는 저한테 전화가 한 통 센터로 왔더라고요. 한 교수가 대학생들에게 이 기점 명상을 강의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들도 이 기점 명상을 보니까 초청하고 초빙되고 강사로 여러분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부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학교에서 이걸 가르쳐 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를 찾다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지금 구글, 나이키, 애플에 대해서 명상 연구원 자체가 있어요. 그 이성적이고 똑똑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카이스트에서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명상을 미신으로 생각하면 하겠어요, 여러분? 안 합니다. 이거는 과학이에요, 메디테이션은. 정신과학 분야예요. 그래서 21세기에 가장 훌륭한 과학자 두 명이 아인슈타인하고 지그먼트 프로이트예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그리고 두 번째 지그먼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에요. 무의식의 세계를 움직이는 게 여러분의 지금 명상이에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시자도 마크 저커버그도 그렇고 오프라 윈프리, 마이클 조던, 록펠러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다 명상에 심취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성공하신 거예요. 저는 명상을 시작한 사람은 이미 성공했다고 봐요. 정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성공해서 명상하면 이미 늦어요. 그때는 번아웃이 와요. 조울증이 와요. 그래서 선생님도 더 유명한 세계적인 화가가 되기 전에 명상을 만난 건 축복이라고 봐요. 지금 2주 됐지만 이제 저와 20년을 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함께 도반으로, 수행자로 함께 명상 동행합시다. 오늘이 그 시작의 날입니다.